오늘은 말이죠. 네. 위로와 사랑과 웃음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거의 3년이 다가오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희생당했던 게 아니지요. 네.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이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족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오늘 웃음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재현님의 어머니이자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송혜진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가족협의회 송혜진 위원장입니다. 네. 너무 많은 시민들이 봐주시는 자리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반드시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일전에 매불쇼에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지현 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처장이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지연입니다. 네. 네, 전에 제가 지규현 판사에게 비공개 재판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뒤에 한번 초대되어서 그랬었죠. 이제 왔었었는데요. 그때 그때는 웃겨드리지 못했고 오늘도 쉽지는 않겠지만, 예, 오늘은 또 저희가 좀 하고 싶은 이 3년의 이야기를 좀 하는 자리에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사실 기대도 안 하니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전혀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네. 혹시 마음이 뭐 갑자기 편해집니다. 아니 이거 그냥 진짜 여쭤보는 네네네. 건데 우리 위원장님은 살면서 성대모사 해본 적 있어요? 성대모사는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혼자 몰래라도 해본 적 없어요? 몰래? 보통 그 나이 때쯤에는 네네네. 콩나물 무쳐 요거 혼자서는 한 번쯤 해보거든요. 그런 건 해봤던 것 혼자서 같아요. 해보셨죠? 네. 혼자 아까 들으면서도 산다니까. 뭐 동기 민동기 재밌네 뭐 이런 생각. 혼자서는 조금 아쉽니다 다들. 네. 고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재현님의 어머니 송혜진님과 관련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 웃겨야 되는데 이 사연이 이게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네. 또 이상해지는데 그 이재현님은 고1이었어요. 고1. 네. 근데 이제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이제 찾았었죠. 네. 근데 거기에서 친구를 잃고 이재현 군은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10월 29일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다음 날 부모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혼자서 네. 경찰의 조사를 받게 조사를, 됩니다. 네. 네. 이제 뭐 그런 과정을 혼자서 겪어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네. 결국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받는 것도 이게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재현이가 병원에 있었을 때는 사실 뭐 필요 치료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는 문자 메시지로 전에는 들었어요. 근데 재현이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된 이후로는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나 연락을 아예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선 처음에는 물론 경황이 없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 참사와 사고와 그 당시 사고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아이의 죽음이 연관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떤 공식적인 연락이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서 제가 직접 연락을 했었습니다. 행안부에. 그래서 행안부에 연락을 하게 되니 이제 그제서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저 유가족인 저희 엄마인데 저한테 한마디 언급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행안부에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락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곧 이어서 국정감사에서 아마 용해인 의원이 그 문제를 질의를 하셨고 이제 그 며칠 뒤에 행안부에서 희생자 인정을 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참사 이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네네. 네. 친구들 둘이 셋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두 친구를 그 현장에서 또 다 잃게 되니까 아유, 그건 쉽지 않죠. 둘의 친구 한 분은 그러니까 한 친구는 여자친구, 한 친구는 남자친구인데 좀 각각이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었었고 또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고 또 이제 어쨌든 아이니까 핸드폰을 안 볼 수는 없는데 핸드폰 상에서는 자기들이 그 놀러 갔었던 그날의 그 사실들을 너무나 잘못된 시각들로 이제 너무들 쉽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2차 가해성 뭐 그렇죠. 댓글 같은 예.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네. 이태원 참사를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뤘었는데 이 다룰 때마다 진짜 화가 나는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맞아요. 예. 윤석열이가 이제 취임하고 거의 이제 바로 이 참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 10월 29일에 이제 참사가 났고 서울 도심 한복판 이태원 할로윈데이 축제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던 축제야. 매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는 정말 기괴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끝내 파면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족분들이 간곡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마련했어도 안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마련까지 해놨는데 교회에 가고 막 그랬었어. 네, 뭐 네, 정말 네. 기괴한 행동을 보였었죠. 네. 그리고 최고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요. 본인 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박희영 구청장에게 지역 축제 안전하게 잘 관리한다고 대상을 또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 모욕입니다. 모욕. 네. 조롱이고요.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과정을
가족분들이 지켜보는 것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는 어쨌든 유가족이다 보니까 관련 뉴스를 제가 계속 검색을 해서 봅니다. 근데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서울시랑 용산구에서. 그래서 그 관련 보도 자료를 보고 믿기지가 않죠. 세상에. 그 대상 받은 거. 네, 말이 되냐? 다른 사안도 아니라 지역 축제 안전관리 맞습니다. 항목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상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시는 서울시에서 네. 참사 당시 그 관할 부처장인 용산구청장인 박희영 구청장에게 주셨고 또 수상을 했다고 너무 화난 모습으로 직원들과 함께 사진이 찍혀서 네, 그리고 보도자료에 자랑했습니다. 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했고 물론 뭐 며칠 뒤에 취소가 되기는 했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또 한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참사 이후에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행정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거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상식인가 보다. 네. 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가 박희영이한테는 대상 줬죠. 네. 네. 근데 유족 분들에게는 서울광장 분향소 네. 그거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변상금 뭐 이자까지 합치면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뭐 2억 정도 네. 그렇게 2억 이제 부과하지 초과하는 않았습니까? 정도. 네. 그거 다 갚아야 돼. 네. 갖고 유족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어 실제로. 아, 서울시가 부과한 거야. 지금도? 네. 제가 이제 그 유가족들과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지금 이제 3년이 되니까 떠올리게 되는데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걸 정부에서 선포했잖아요. 굉장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유가족도 모르는 애도 기간을 가졌어요. 분향소를 설치했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이제 너무 정신이 없는데 밖에 그런 게 차려진지도 몰랐다는 얘기를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나서 뭔가 이상한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유가족들 간에 만날 수도 없다. 연락처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참여연대로 몇 분의 유가족들이 전화를 주셨었어요. 좀 도와줄 수 있는 건가 시민단체들이 해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뒤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외면과 멸시를 당했죠. 한 번도 정말 만나주지 한 않았고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49일 추모제를 할 때는 어디 갔었죠 아마 크리스마스 그 트리 점등식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뭐 술잔도 사고 이런 막 보도가 한편에 되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뭐 지난 3년의 시간이 사실 한 2년 반 정도 그런 시간을 보내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의 추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오세훈 시장이랑 실제로는 국회에서 잠깐 만나서 유가족과 뭐 약속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 위치쯤에 해주시라. 우리는 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니 정부종합청사 앞에 자리를 좀 잡고 싶다 이렇게 협의를 했던 과정이 있어요. 네네. 근데 다음 날 경찰이 쫙 펜스를 치고 아예 막았더라고요. 그 자리를. 그래서 가서 이제 분향소를 만들고 추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 안 되는 상태여서 시민들이 함께 이제 서울 광장 한 켠에 이 분향소를 한 4동 정도의 천막을 치게 된 거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고스란히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해서 하루에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 공간에 있는 동안에 광장은 또 뭐 일정한 불편이 있으셨을 수는 있지만 사실 모든 행사가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쪽에 사실 길을 좀 내놓고 그래도 최대한 이 광장 이용자들에게 또 보장하는 가운데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사실 절반도 아직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요? 8번에 걸쳐서 지금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런 소식들을 간간히 전해 듣고 모금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모아서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 오세훈이의 정치적 슬로건이 뭡니까?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매번 약자와의 동행 매번 강조합니다. 국가가 없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맞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다 있었던 축제인데, 그렇죠.
질서 유지하는 경찰이 이때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 유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시 가장 약자 아닙니까? 근데 변상금을 물려. 박희영이한테는 대상 주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놓고 대상 줘놓고 나서는 오세훈은 나는 몰랐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하고. 근데 그게 약자 정도가 아니라 약자 중에 약자죠. 그러니까 가장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 또 생존자분들이나 또 그 가족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그 이중에 아주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해온 것인데 저도 그날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나고 근데 그때 윤석열 정부가 논쟁시켰던 게 유족분들끼리 못 만나게 하는 거 맞아요. 플러스 네. 참사냐 사고냐 그 단어 맞아요. 가지고 말장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은 그 고통을 좀 안겨줬던 사건 아닌가. 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확정된 진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주 어렵게 특별법을 통해서 특조위를 이제 구성하게 됐는데 그것도 2024년 9월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야. 특조위 구성하는 것도. 네. 그리고 아마 이번 6월에 첫 6월이요. 조사 개시가 조사 개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참 더디네요. 네, 더 됐죠. 작년에 그 법이 만들어지고 특별법이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올해 1월까지 있었는데 사무처장 임명이 굉장히 또 늦어졌어요. 지금 사무처장으로 추천됐던 분을 임명하는 과정이 몇 달 걸렸고 이제 그분이 지금 인권위원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에서 사무처장 역할을 맡았던 분이 이제 특조위의 사무처장으로 추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하고 그때가 아마 이주호 권한대행 시절이었을 거예요. 올 초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무대리를 임명하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을 쭉 거쳐서 하여튼 본격적인 조사 개시는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래도 조사 개시 이후로부터 1년 이렇게 활동 기한은 법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네. 이제 세월호 때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네네. 그 앞에 조사하지 못했던 활동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다 쳐서 이제 활동 기한으로 그냥 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서 네. 조사 개시 이후로 1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한 4개월 정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사 뭐 분석 이런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 때는 마약과의 전쟁을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맞아요. 윤석열도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할로윈데이 참사가 있었던 게 10월 29일인데 10월 28일에 네. 실제 경찰에서 마약 단속하라고 하달 문서가 내려간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간이 씨앗기를 네. 어마어마하게 10월 28일에 구매를 한 게 이게 또 있어 이게. 그러네요. 계약 체결 일자가 진짜 10월 28일이고 예. 기관이 경찰청, 부서가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29일에 실제로 기자들이 현장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아 맞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제복을 입은 질서 유지 경찰관들을 다 없앴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지금 실제 존재합니다. 혹시 이쪽으로도 지금 진상규명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배치된 경찰들 인원을 보면 인원 구성에서 사복 착용한 경찰들 인원이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민들이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 경찰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 기동대 배치나 이런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특수본 수사나 재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예 그냥 송치조차 안 되거나 수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번 특조위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가장 또 큰 중요한 숙제라고도 봅니다. 네. 그 이쪽으로 좀 혹시 방향을 잡고 있는지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우리. 네. 특조위에서는 뭐 왜 그 당시에 일단 예방은 이제 그렇다 치고 당일날 제대로 된 뭐 구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가족들한테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진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경력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네. 특히 주말에는 뭐 집회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 이런 증언이 이제 경찰 측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도 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기도 했지만 참사가 난 뒤로 희생자들을 놓고 검사가 있었니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족들에게는 규명돼야 될 과제로 있고 특조위에서 당연히 살펴볼 거고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냥 내 가족은 그날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고 아, 그럼요. 모두와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축제처럼 이런 네. 날이었는데 가서 뭐 마약을 하러 간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비춰지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가족들께서는 그 전반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 앞단에 왜 그 경력이 그렇게 없었고 네. 그렇게 사람이 밀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력들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점은 이 네. 참사의 진상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문제다. 포인트로 보고 네. 있군요. 그렇죠. 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참사 초반에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을 향해서 정부가 일종의 어떠한 범죄 혐의를 한 그런 수사를 위한 시선으로 봤었던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근데 희생자들은 뭐 죽었으니까 말이 없겠지만 그 당시 피해자들은 저희 재현이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들한테 그런 갑작스러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네. 지금 이제 특조위 조사가 시작이 된 지 4개월인데 그동안의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목격 자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피해자 인정 신청이나 목격자들의 제보 접수나 이런 게 굉장히 적거든요.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수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아마도 추측을 해보건데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라는 거에 대한 낙인이나 피해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뭐 혐오나 2차 가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신청들을 잘 못하시고 계시진 그래요? 않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안타깝습니다. 위축돼 나서기가 굉장히 있나 어려운 그런 그래요? 조건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내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죄인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은 생존 피해자들과도 저희도 이제 일정하게 연결이 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분들은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그 분위기를 만들었고 2차 네. 가해에 대해서도 정부나 뭐 권위 있는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그런 공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온전히 피해자들이 혹은 유가족들이 받고 계신 상황이어서 뭐 다 힘들지만 그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곁에서 뵙기에는 이제 가족이 부재하고 아이가 부재하는 것도 너무 큰 어려움인데 힘든 일인데 거기에 가중되는 그런 2차 가해가 정말 힘들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네. 그 생존 피해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부 차원에서 심리 치료나 이런 건 잘 진행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3년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최근에 소방관님들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기는 네, 했었는데요. 사실 피해 유가족들, 피해자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피해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심리 지원 방식,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국감에서 어떤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한 건수가 7,000여 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건들 중에서 실제 치료 관리로 이어진
그 비율이 1.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장 유가족이나 되어 보면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도 잘 수 없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일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정부에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저희 유가족들은 알거든요. 그 전화 한번 했을 때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그 안 하는 거예요. 그 7천여 건 안에는 그렇게 단발성인 궁금증에 호기심에 한 연락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치료 관리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이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치료 효과 개선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필요 방법 개선이 정말 절실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서 나오신 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세상에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죠. 예, 다음 주면은 이제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다가옵니다. 네. 이번 3주기 행사는 1주기, 2주기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이번에 정부가 같이 행사의 주최자로서 이번 행사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진상조사가 시작이 되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에 저희 이태원에서 시청 광장까지 행진도 하고 또 추모 대회도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많은 참석해 주시고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10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 오후 6시 34분 네. 그때 서울광장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태원에서 1시 59분에 이태원에서 행진을 해서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실제 추모대 이제 행사는 6시에 넘어서 첫 시청 구조 신호가 광장에서. 있었던 첫 구조 신호가 있었던 구조에 시간. 전화가 있었던 그 시간에 그 시작을 시간에 하고요. 시작. 더불어서 네.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1주기, 2주기는 진짜 온전히 시민들의 힘으로 준비를 했고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제 후원도 굉장히 많이 주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공동 주관이어서 실제로 정부 예산을 쓰지만 네. 그것으로는 이제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추모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유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방송에도 나가시고 전국도 돌면서 네. 설명회도 갖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이것들 활동 지원도 하고 올해는 좀 특별하게 예년과는 다르게 정부 초청으로 외국인 희생자들이 계세요. 21명의 희생자가 있는데 외국인 희생자의 유가족들 46분이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예, 정부 초청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추모 행사를 함께 하실 텐데, 뭐 그 과정의 전반은 많은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네. 실제로 뭐 이분들의 통역이 9개의 나라의 언어로 이 통역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아.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의 지원들도 하고 행사도 만들고 하는 데에는 좀 일정하게 비용이 필요해서 네. 시민 추모위원회 가입으로 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 아. 이 말씀도 저는 더불어 알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시 한번 싶습니다. 계좌 올려주시고 계좌를 네. 우리 올려주세요. 곽수산 씨가 또박또박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이름이실 수 있습니다. 카뱅 신기업은 네. 카카오 아시죠, 최욱 씨? 카카오 알죠? 신기업은 예. 카카오 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 내란 때는 많이 썼지만 저희 신기업의 저희 이름으로 네. GP의 저희 상황실장 중에 한 분인데요. 네. 네, 카카오뱅크 7979 73 98201 여기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7979739821 네. 예.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이번에 무죄음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게 카카오 직원 여러분도 예. 많은 동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맞습니다. 좋으시잖아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예쁜 것들을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뭐예요? 뭘 갖고 나오셨을까요? 아, 예,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금까지 이제 기업과 안전의 길로 저희가 명명을 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 이 여러 자원해 주시는 활동가 미술 예술가 활동가 분들이 작품들을 계절별로 전시를 그동안 쭉 해주셨어요. 네.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품을 저희가 손수건에 인쇄를 해서 네. 이번에 3주기 이제 기념품으로 네. 저희가 연대해 주시는 시민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오늘 선물 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아,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뭐 판매가 아니고? 근데 네. 판매를 하기에는 또 그 절차가 또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가 네. 이제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니 고마워. 이거는 욕 먹을 것 같은데. 뭘, 그러니까, 예. 뭘 드려야 되는데 받으면 아까 욕 먹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추진위원 가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네. 아주 큰 감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이렇게 달려 있는 12구 요 별 모양 이제 가족들이 만든 이 로고 같은 바느질. 건데요. 네네. 이걸 다 바느질해서 직접 달아 주셨어요. 아유. 가족들이. 아니 뭘 그 그래서 나누세요 벌써. 일단 진행자 좀.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참 이게 아유 뭘 드려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아유 너무 예,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쓰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가시기 전에 웃음이라도 드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혹시 아까 아 제가 좀 실력이 좀 많이 좀 미약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분과는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예, 지난 3년간 쉽지 않은 하루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희를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시는 이 시선에 그나마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상조사가 시작된 이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좀 다른 성격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이런 관심과 연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네, 뭐 가족들께서는 정말 하루하루 쉽지 않은 날들 보내 오셨는데 풍찬 노숙을 1년 반 넘게 하셨고 뭐 다 기억하실 텐데 삼보일배 오체투지 뭐 별걸 다 했죠. 네. 근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시민들이 돌아봐 주시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진상규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올해 3주기에 25일 토요일에 이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29일에는 광화문에서 대통령이 아마 참석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 주관 또 같이 하는 기억식이 당일날엔 또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예년 전 정부와는 이제 전혀 다른 이번에 이제 그런 시도인데요. 그런 것까지 있다는 것도 더불어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9일은 이제 평일이니까 네, 오전이라서. 시민분들이 함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25일. 25일에 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또 우리 유가족분들이 큰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0월 25일입니다. 지금 채팅으로도 추진위원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착한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아주 정말 이런 놈들이 이거 없어져야 돼. 뭐예요? 재미없다. 야 임마! 이 자식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갑자기 좀 성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많이 놀라셨는데요. 네. 여기 사령관이라서 네, 네, 양해 좀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께 따뜻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